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 저자는 사이토 다카시, 출판사는 걷는 나무입니다. 늘 결심만 하고 포기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왜 포기하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공부 앞에서 의지가 약하고 끝내 공부를 포기한 경험은 나뿐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아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우리는 왜 자꾸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일까? 분명 당신이 이 책을 골랐을 때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분명 큰 변화이며 기쁜 일이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하면 상황이 마음이 바뀐다. 의욕이 앞서 책을 잔뜩 사왔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책은 책장에 그대로 꽂힌 채 기억에서 잊혀지기 일쑤고 빠지지 않고 모두 나가리라 결심했던 강의는 회사가 바빠서 혹은 갑자기 친구들과의 약속이 잡혀서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이제는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진다. 한두 달 굳은 의지로 공부를 했는데 어쩐지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한 것에 비해 성과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 같아. 역시 잘 안 되는구나 하고 흐지부지 포기해 버린다. 무엇 때문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결심만으로는 끝나 버리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꾸 공부를 포기하는 이유가 시험과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부의 시작과 끝, 목표가 오로지 시험과 그 결과인 성적으로 좌지우지되는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어른이 된 이후의 공부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도 없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경험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공부를 결심만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그래서 금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삶을 살려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스스로 공부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시험이 있는 공부는
공부하기가 참 편하다. 시험 날짜와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공부를 하는 중간중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뿐인가? 시험이 끝나면 점수가 나오니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어디가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다. 공부의 범위와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동기부여가 쉽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혼란에 빠지는 일도 적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부를 시키는 사람도 학교도 시험도 없다. 하물며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시험과 과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강의를 듣든 책을 읽든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한다. 철학을 공부해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번 학기는 니체를 배울 예정이며 각자 주제를 정해 소논문을 쓰고 학기 말에 제출하라고 학습 목표를 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철저히 혼자의 힘으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클래식이나 미술, 심리학 같은 분야를 공부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느 분야든 입문,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책이나 강의를 추천받을 수는 있지만 그 책이나 강의의 내용을 어떻게 나의 지식으로 만드느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한마디로 어른이 된 이후의 공부는 틀이 없고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부법도 없다. 시험을 위한 공부만을 했던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공부의 틀이 없다는 것은 무척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책을 몇 권 사고 강의를 찾아 듣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막막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하는지 가늠을 할 수 있어야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게 느껴져서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베스트셀러만 몇 권 있거나 남들이 하는 공부를 따라하다 흐지부지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공부는 시작된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공부 혹은 내가 인생을 사는데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공부를 찾고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공부의 첫 출발점인 것이다. 그래야 외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도 금세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막연히 남들이 다 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남들이 읽는 책, 남들이 하는 공부법을 그대로 모방하지 말고 나만의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공부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1년 동안 열심히 니체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고 하자. 내 안에 얼마나 깊은 내공이 생겼을까? 솔직히 알 수 없다는 게 내 대답이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다가도 공부를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하나? 시간 낭비 아닌가? 혹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감에 빠지기 쉽다. 내가 과거에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원하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부를 하며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해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다그쳐 온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한 니체 공부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내 안에 어딘가에 있다. 공부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다. 책을 건성으로 읽은 뒤 주요 내용만 기억하는 사람과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었다고 해도 훗날 기억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만약 후자의 방법대로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면 그 공부는 내 생각과 인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며 언젠가 되든 반드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부는 짧은 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데카르트나 뉴턴 못지않은 훌륭한 철학자,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 조급해 하지 말고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도 일단 공부를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잠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하는 것이 낫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에 넘친다.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하겠다거나 책을 몇 권 읽겠다는 식으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지켰는지 꼼꼼하게 따진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달 잠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6개월 혹은 1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써야 하며 때때로 중요한 프로젝트나 마감이 있을 때는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어야 할 정도로 일에 몰두해야 한다. 의욕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가도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공부는 뒷전이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뿌듯함에 힘입어 공부가 지속되기는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집중할 시간도 없는데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든다. 그러다 보니 몇 달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도 금세 포기한다. 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몸이 고단하거나 다른 바쁜 일이 생길 때마다 공부를 중단해 버리고 한참 뒤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부 패턴이 굉장히 짧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겠다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하게 1년 공부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해야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공부할 수 있으며 평생 공부를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지금 하는 공부의 양과 질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자체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하고 쉬고 여가를 즐기는 것처럼 공부하는 시간이 내 일상이 되도록 균형점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다른 일 때문에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 공부가 멀어지게 되는 일이 없다. 공부는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100m를 15초 만에 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씩 옮겨 100km를 가겠다고 생각하라.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포기하지 않고 멀리 갈 것인가 이다.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목표는 그런 의미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공부를 통해
혼란과 위기가 수시로 등장하는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을 내공을 갖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공부를 향한 의지를 외면하지 말고 그 불꽃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내면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열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공부가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고 더 이상 고칠 것이 없게 완벽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때때로 이런 편견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고 신념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긍정이 밖으로 열려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배우고 성장할 여지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는 꼴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자부심이 크다면, 성공한 경험이 많다면 스스로를 과신하다 함정에 빠질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내 생각에는 틀렸거나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며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때 공부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시인인 사이토 기야쿠는 공부의 기본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계속 깨트려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공부란 내가 맞다고 의심 없이 믿어온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뒤흔들어 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아이들이 자신만의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려 했다.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공자와 소크라테스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진실임이 확실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부를 시작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불변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완벽하다 믿었던 나의 지식체계에 빈 구멍이 많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에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모두 폐기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과
마주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공부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그때 비로소 머리와 내면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두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성공의 길을 달리던 CEO 볼프강 스미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특히 당신이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공부를 가까이 하길 바란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 옆에서 정확하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나는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을 때 공부는 겸손한 학생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이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든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사람이든 CEO든 신입사원이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마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잊고 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대부분 정답이라는 게 없지 않은가? 지금 이직을 하는 게 좋은가?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없다.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답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다.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공부를 시작해라.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연구해온 캠 베이컨 교수는 최고의 공부라는 책에서 세계적 리더들과 교수들을 인터뷰해 창조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밝혀냈다. 여기에 등장하는 폴 베이커 교수는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많은 이가 고등학교 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답,
똑같은 감성과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전혀 변하지 않았죠. 나는 이 부분을 읽는 순간 마음이 뜨끔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곰곰이 따져보니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때와 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아니하고 위험한 생각인가. 고등학교 때의 가치관, 시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는 의미이니 말이다. 반복되는 일상이 주는 달콤함과 편안함이 커질수록 오히려 긴장하길 바란다. 자연이 계절에 따라 모습을 바꾸듯 나이가 들고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안주하고 싶어질수록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 성장을 위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학문을 찾아 깊게 공부를 하거나 경영을 전공했다면 과학과 문학을 공부하는 등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자. 굳이 일과 관련 짓지 않고 어느 분야든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일에 도움이 되는 공부라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줄 것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의 공부라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할 것이며 하다못해 클래식을 듣거나 고전을 읽는다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과 열정을 되찾아 줄 것이다. 쉘 윌댄스의 주인공 수기야마가 춤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게 어떤 종류의 공부가 됐든 일과 삶의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절대 지금에 안주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책 읽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나이가 몇이 되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즐겁게 인생 2막을 열어야 할 시기에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며 뒤늦은 방황을 하는 중년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는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시기라 어쩌면 내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라거나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식의 상실감과 허무함,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게다가 늙어간다는 것, 막연했던 죽음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두려움과 불안도 덮쳐온다. 심지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 혼란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들어서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년을 맞은 후에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직위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은퇴를 하면 소속이 사라지고 나를 원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집에서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당연히 외롭다. 이 외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자체의 고독이다. 돈이 많다거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든 수많은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았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와 남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땅과 하늘이 뒤집히는 것 같은 대형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여름철 소나기처럼 금세 지나갈 수도 있는 것뿐이다. 배움을 향한 열정은 사람을 빛나게 한다.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배운다는 행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움의 기쁨은 삶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항상 반짝이고 허무함이나 고독은 찾아볼 수 없다.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울 일은 뜸해지게 마련이고 철학이나 문학, 예술과 가까워지기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이미 산전수전을 겪으며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배움이 주는 순수한 즐거움은 더욱 가치가 있다. 배우는 기쁨을 알면 혼자 남는 고독한 시간도 견딜 수 있게 된다. 현대인은 유난히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쉴 새 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고독을 느끼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반면 공부는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혼자서 몰입하는
고독한 작업이다. 사람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닌 충실한 고독이라고 할까? 함께 공부를 할 동료를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공부다. 공부에 몰입하는 동안은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배움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 공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만의 공부에 빠져들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반갑게 느껴진다. 또한 공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활동이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할 쯤이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줄어든다. 설령 여유가 있다고 해도 물질적인 소비로 인한 만족감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손에 넣으면 곧바로 다른 뭔가가 갖고 싶어진다. 최종적인 만족이란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해 공부는 문고본으로 한 권, 10,000원 내외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약간의 돈과 시간만 있다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확실한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임이 틀림없다. 하루 온종일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정도, 그저 오늘은 이걸 배웠지 정도면 된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성취감,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는 기쁨을 만끽하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축하하며 매일을 음미하자. 이렇게 공부가 인생의 축이 된다면 그 인생은 죽는 마지막 날까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